안녕하세요. 쪼꼬야옹입니다. 벌써 이렇게 또 두 번째 강의를 듣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최근에 공유한 이 쪼꼬야옹의 만능 스위치라는 시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건데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찍었을 때 찍고 나서 들어온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시트 사용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드 매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LOC 주문은 어떻게 주문하고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 체결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정 수량 매수, 일정 금액 매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그리드 매매란 무엇이냐? 이제 내가 투자금이 있을 때 하나의 시드를 여러 개의 계좌에다가 나누어서 각 계좌별로 독립된 매매를 진행하는 게 그리드 매매예요. 이것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방법론은 아마 승찬 아빠님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제가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5,000달러라는 투자금이 있어요. 이것을 계좌로 5개로 나누어서 이제 이 계좌를 티어라고 할게요. 5개의 계좌에 나누어서 골고루 1,000달러씩 나누어서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이 계좌는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매매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계좌에서 제가 70달러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번 계좌는 60달러에 매수를 했고, 3번 계좌는 50달러에 매수를 했고, 4번 계좌는 40달러, 5번 계좌는 30달러에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어요. 똑같이 1,000달러로 나누었기 때문에 매수 수량은 이렇게 14개, 16개, 20개, 25개, 33개 이렇게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이 1번 계좌에서도 다 같이 모든 계좌의 매도 목표는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계좌는 70달러를 주고 샀기 때문에 70달러의 5%인 73.5달러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계좌는 60달러를 주고 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0달러의 5%는 3달러죠. 이 3달러를 붙여서 63달러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계좌는 50달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50달러의 5%인 2.5달러를 붙여서 52.5달러에 매도를 하는 거죠. 4번, 5번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좌가 서로 5개가 있는데 서로가 얼마에 샀는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각각의 계좌에서 각각의 매수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매도 목표도 이 각각의 계좌에서 산 매수가에 대해서 매도 목표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응용하면 1번 계좌는 5%, 2번 계좌는 3%,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시드가 5,000달러가 있는데 이것을 5계좌로 나눈 다음에 1,000달러씩 골고루 할당을 하고 각각 서로 모르는 내가 계좌가 5개인 것처럼 투자를 하는 방식이 그리드 매매예요. 이게 뭐랑 이제 주로 비교가 되냐면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평당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 익숙하신 매매법이 몇 가지 있죠. 만약에 이 평당 기반으로 이 계좌에 5개의 계좌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이 위에 매수표에 보면 이것의 평균 단가는 45.65달러예요. 그래서 내가 5% 목표를 한다고 하면 이 총 108개에 대해서 47.93달러에 일괄 매도를 해서 5%의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계좌로 뭉뚱그려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드는 계좌를 다 별개로 나누어서 각계 전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드 매매의 단점이 계좌가 여러 계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 계좌를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시트를 사용하면 한 계좌에서 계좌는 하나지만 가상으로 여러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 매매에는 시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왜 이렇게 그리드 매매를 하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고 치면 그리드 매매에는 이 하락을 했더라도 하락하는 하락장이지만 단기적인 반등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마 추구하는 게 그리드 매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매매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전에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았던 LOC 주문. LOC는 이제 Limit on Close라 그래서 이제 종가 제한 체결 방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종가가 내가 낸 주문가보다 유리하면 종가로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문가를 냈는데 종가가 나한테 불리하면 체결을 안 해줘요. 그 말은 내가 매수 주문을 냈는데 종가가 내가 낸 주문가보다 비싸면 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싸거나 같으면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매도는 반대겠죠. 매도는 내가 낸 주문가보다 종가가 비싸거나 같으면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주문을 냈는데 언제 체결을 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가가 35달러예요. 그런데 제가 34달러에 주문을 냈어요. 매수 주문은. 그러면 35달러는 제가 사고자 하는 가격보다 비싸죠. 저한테 불리하니까 체결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34달러에 매도 주문을 냈다고 치면 제가 34달러에 팔고 싶은 건데 종가가 35달러니까 더 비싼 거잖아요. 저한테 유리한 거니까 체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체결 가격은 얼마냐? 제가 34달러에 주문을 냈으니까 34달러에 체결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체결은 무조건 종가에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수 주문을 34달러에 냈는데 종가가 35달러면 매수는 체결이 안 되고 똑같이 34달러지만 매도 주문이었다면 종가에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36달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36달러면은 제가 매수를 36달러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종가가 35달러면 제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종가에 사면. 그러니까 이건 체결을 시켜줘요. 체결 가격은 당연히 35달러고요. 근데 매도 주문을 제가 36달러에 냈어요. 근데 종가가 35달러예요. 저는 36달러에 팔고 싶은데 종가가 35달러인데 체결을 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리미트 온 클로즈의 체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정 수량 매수가 있고 일정 금액 매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를 바로 들어드리는 게 빠를 것 같거든요. 자, 한 티어당, 한 계좌당 할당된 금액이 1000달러예요. 근데 그리고 내가 매수 주문을 25달러에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25 곱하기 40 하면 1000달러니까 아마 40주 주문을 보통 내겠죠. 그래서 이게 일정 수량 매수는 1000 나누기 25는 40주 매수. 이렇게 해서 종가가 얼마에 끝나든지 40주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가가 얼마에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종가가 얼마에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1000달러에 최대한 가깝게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정 금액 매수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종가 금액에 따라서 이게 몇 주 살지 몰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달러를 꽉 채우려면 위에서 25달러에 주문을 냈지만 40주 주문을 냈지만 만약에 종가가 20달러면 50주를 살 수가 있죠. 근데 이 40주만 주문을 내놓으면 800달러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제가 1000달러로 꽉 채워서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일정 금액 매수 방식으로 추가 주문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40달러 했던 메인 주문과 추가 주문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메인 주문은 똑같이 25달러에 40주를 냈어요. 그런 다음에 종가가 더 하락하면 더 많이 사질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 주문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40개를 샀잖아요. 41개 살 수 있는 가격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41개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여기에 한 주를 더 추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2개 살 수 있는 가격에 한 주를 더 걸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1개 사고 한 개 더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반복을 해주면 이제 그러면 다 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 이 주문표를 보세요. 제가 25달러에 40주 주문을 냈고요. 41개 살 수 있는 가격인 24.39에 한 주 주문을 냈어요. 그리고 42개 살 수 있는 가격인 23.80에 또 한 주 주문을 냈어요. 이렇게 주문을 냈는데 종가가 24불에 끝났다고 쳐봐요. 자, 종가가 24달러면 25달러랑 24.39달러는 체결이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주문 낸 가격보다 종가가 싸잖아요. 저한테 유리하니까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23.80에 낸 매수 주문은 종가가 더 비싸니까 체결을 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결이 되지 않아요. 결론은 41개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총 얼마를 썼냐? 984달러, 1000달러에 최대한 가깝게 금액을 일정 금액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정 수량 매수와 일정 금액 매수 방식이 있고, 이것은 제 시트에서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 매수를 할 때 메인 주문 더하기 추가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추가 주문을 위한 별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메인 주문이 들어갈 때 25달러에 40주 주문을 내면 이미 1000달러의 예수금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종가가 하락하면 더 싼 값에 사게 된다고는 하지만 주문을 걸 때에 내가 주문 거는 만큼의 현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5달러 곱하기 40주는 이미 1000달러를 소진하게 됩니다. 하루에 매수 금액을 1000달러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면 24.39에 한 주 사는 것, 23.80에 한 주 사는 것에 대해서 대략 50불 가까운 정도의 추가 금액이 필요하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아직 매수를 하지 않은 가상의 티어에서 남는 예수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것을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다 넣더라도 체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00달러 넘게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1000달러 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티어의 매수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티어에서 남는 현금을 빌려올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내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 매수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날은 메인 주문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주문을 위한 추가 현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을 어디서 또 더 시드를 투입을 한다든지 입금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까지 본격적으로 시트 사용을 하기에 앞서 아셔야 될 스키마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